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 제3회. 포르테아의 레슨. 다니엘 포르테아가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는 작곡에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옆방에서 포르테아가 작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점점 그것을 따라하게 되었다. 레이노의 초기 작품인 인형의 춤, 명상 등의 작품은 분명히 포르테아의 동명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소르의 에뛰드에 오블리가토를 붙이는 것도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레이노는 포르테아를 훨씬 능가하는 작곡 능력을 보여주게 되지만 그의 작곡법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 그 출발점이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레이노가 포르테아의 레슨을 받은 지 약 2달쯤 되었을 때 안드레스 세고비아가 1913년 5월 6일 마드리드에서 데뷔 리사이트를 열었다. 레이노는 훗날 그때 마드리드에 있으면서도 세고비아의 데뷔를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회고하고 있다. 포르테아와의 레슨이 정확히 반년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그때까지 순조롭던 사제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레슨이 거듭될수록 레이노는 그가 가르치는 연주법에 납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손톱 문제였다. 포르테아는 오른손 엄지에만 손톱을 사용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살로 연주하도록 레이노에게 강요했다. 이에 대해 이미 손톱을 사용하는 주법에 익숙해져 있던 레이노는 풍부한 울림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포르테아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궁지에 몰린 스승이 그것은 타레가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상투적인 표현 또한 레이노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완고한 성격의 레이노는 마침내 포르테아와의 레슨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포르테아는 좋은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의 연주 또한 세련된 취향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승에게서는 그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배울 수 없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떠올리고 그에게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색해진 포르테아는 그날을 기점으로 사인스 데 라 마사 집을 떠났다. 다행히 함께 레슨을 받던 9살의 동생 에두아르도는 포르테아의 총애를 받아 계속해서 그의 레슨을 받으러 다니게 되었다. 포르테아는 그 이후에도 제자들의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았지만 곧 기타리스트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마드리드 중심부인 크루스 거리 한가운데에 큰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150명이 넘는 학생을 거느렸으며 안토니오 데 토레스의 기타 4대를 비롯해 도밍고 에스테소, 산토스 에르난데스 등 명기들을 잇따라 구입할 정도였다. 한편 17세가 된 레이노는 이제 슬슬 자립하여 데뷔 리사이트를 열 시기가 왔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1914년 데뷔 리사이틀. 1914년 3월 레이노는 아직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는 스페인 최북단의 도시 빌바오에 있었다. 3년 전 카나바리의 레슨을 받으러 다니던 시절부터 그는 음악 활동이 활발한 이 도시야말로 자신의 데뷔 무대로 적합하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당시 저명한 음악가들에게 이곳을 찾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으며 카잘스, 그라나도스, 크라이슬러, 그리고 타레가 등이 20세기 초에 이곳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젊은이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극장은 없었고 레이노가 겨우 찾아낸 연주 장소는 그림 전시 등에 사용되는 살롱이었다. 레이노의 데뷔를 맞아 관대한 아버지 세라피는 명기 마누엘 라미레스 기타를 선물했다. 부르고스에서 처음 손에 넣었던 형편없는 기타를 보고 포르테아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기타를 쓰게 하고 싶다며 포르테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누엘 라미레스를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타는 사실 산토스 에르난데스가 제작한 것입니다. 빌바오 그림 전시실에서의 콘서트는 기타 애호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모임이었고 입장료도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음악 애호가가 제 연주를 마음에 들어하여 빌바오의 음악회를 주관하던 비방코라는 매니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식 데뷔는 뜻밖에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비방코 씨는 제 연주에 만족하여 무려 아리아가 극장에서의 콘서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리아가 극장은 빌바오에서 가장 큰 공연장일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손꼽히는 콘서트홀이다. 참고로 이 극장의 이름은 스페인의 모차르트라 불릴 만큼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으나 20세를 앞두고 요절한 이 지역 출신 작곡가 크리소스토모 데 아리아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5월) 중순에 열린 이 콘서트가 신진 기타리스트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 이 루이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노는 10대까지는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세 개의 파바나 변주곡, 미뉴에트, 사라반드, 가보트. 제2부 미뉴에트, 안단테와 변주, 로망스, 칸초네타. 제3부 미뉴에트, 가보트, 프렐류드, 스케르초, 그라나다, 프렐류드. 이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작품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두 곡은 미숙한 작품으로 판단되었는지 끝내 출판되지는 않았다. 긴장한 탓에 잘 연주했는지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가 터졌고 앙코르도 요청받았습니다. 이때 300페세타의 출연료를 받았고 다음날 신문에서 찬사를 받은 일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만년의 라 가세타 델 로르데 인터뷰 기사에서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3페세타였음을 고려하면 300페세타는 매우 큰 금액이었다. 그가 막 구입한 마누엘 라미레스 기타의 가격도 정확히 300페세타였다. 그러나 레이노에게는 수준 높은 귀를 가진 빌바오 청중앞에서의 성공이 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레이노는 지금까지 기타를 레이스 소리아, 일라리온 룰루, 다니엘 포르테아에게 배웠다. 이들은 작곡가로서 기타 작품도 많이 남겼지만 레이노는 이 시기의 프로그램의 소르와 타레가의 작품은 매번 빠짐없이 포함시키면서도 룰루와 포르테아의 작품을 콘서트에서 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드리드 데뷔. 스페인 기타리스트들에게 있어 수도 마드리드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하나의 꿈이었다. 미겔 요베트에 이어 그의 제자 퀸틴 에스캠브레가 마드리드에서 콘서트를 열며 먼저 이름을 알렸고 이후 에밀리오 푸올르가 1909년부터 1913년까지 머물렀다. 이어 다니엘 포르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드레스 세고비아가 1913년에 마드리드에서 데뷔를 이루었다. 그리고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는 1915년 1월 13일 예술서클에서 마드리드 데뷔 리사이트를 개최했다. 스페인 통신에는 다음과 같은 평이 실렸다. 젊고 뛰어난 기타리스트 사인스 데 라 마사가 그저께 예술살롱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선별된 음악 애호가들 앞에서 그는 타레가, 베토벤, 모차르트, 슈만의 명곡들을 훌륭하게 연주했다. 그의 뛰어난 연주는 청중으로 참석한 위대한 음악가 토마스 브레톤의 극찬을 받았다. 사인스 데 라 마사 씨는 앞으로 이 섬세하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기타라는 악기와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콘서트의 모습은 포르테아 문고의 기관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사인스 데 라 마사는 우리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기타리스트이다. 그는 포르테아의 직계 제자이며 이번 콘서트의 성공은 이미 확실시되고 있었다.
아직 18세에 불과한 그의 뛰어난 연주는 우리의 자랑이다. 탁월한 테크닉은 놀라울 정도이며 음색의 변화는 훌륭하고 프레이징 또한 뛰어났다. 레이노의 연주를 들은 작곡가 토마스 브레톤은 자신이 교수로 있던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부르고스 시의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부르고스 시 문화 담당관 귀하. 부르고스 출신으로 현재 마드리드 바르톨로메 이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레이노 사인스 데라 마사는 음악에 대한 무한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레이노 사인스 데라 마사를 부르고스 시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년간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부르고스 시 문화 담당관으로부터는 요청을 즉시 거절하는 답신이 브레톤에게 전달되었다. 당국으로서는 스페인 국내에서조차 아직 연주한 적이 없는 무명의 인물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문서에는 더 긴 내용이 이어지지만 부르고스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브레톤은 이러한 경위를 레이노에게 전하며 낙담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아빌라까지의 편도 티켓. 그러나 희망에 가득 찬 18세의 청년은 그 가느다란 몸에 넘치는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우선은 콘서트를 자주 열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했다. 마드리드의 집에서 간단한 짐과 기타 케이스만을 들고 노르테역에 도착한 레이노는 서둘러 매표소로 가서 창구를 향해 이렇게 물었다. 다음 열차는 어디로 가나요? 아빌라입니다. 그럼 아빌라까지 편도 한 장 주세요. 스페인의 철도만큼 믿기 어려운 것도 없었다. 차량은 낡아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고 시간도 매우 느슨했다. 시간표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열차가 갑자기 운행을 중단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따라서 레이노로서는 이런 즉흥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우연히 정해진 목적지였지만 아빌라 역에 도착한 그는 곧장 극장으로 향했다. 당시에는 콘서트의 주최 권한을 극장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연을 하려면 먼저 그곳의 지배인에게 실력을 보여 인정받아야 했다. 레이노에게는 이력서도 어떤 추천서도 없었다. 유일한 근거는 아리아가 극장에서의 콘서트 프로그램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첫 관문인 지배인을 무사히 통과했고 몇 달 뒤에는 콘서트에서 청중을 매료시키게 된다. 아빌라를 시작으로 세고비아, 바야돌리드, 사모라, 소리아, 부르고스, 로그로뇨 등 여러 도시에서 연이어 열린 그의 콘서트는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